지난주 금요일 급락하는 시장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공매도 재개라는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려감과 또 외국인 수급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약 5년여 만에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현재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재개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는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주에 현재가 10,000원인 주식을 10주 먼저 빌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현금 10만 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10주를 갚고요. 5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10만 원이라는 액수를 갚는 것이 아닌 주식 수만 그대로 갚으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뒤에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방식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수익이 가능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공매도 정부에서 기존의 공매도와는 다르게 규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우려감을 잠재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 보자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포함되는데요. 먼저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가 제한되는데 이러한 공매도 과열 종목 기준이 강화되고요. 또 개인과 기관에 대한 규제가 동일해진다는 점 기존 공매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주식을 빌려서 상환 기간에 따로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이제는 주식 상환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개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또 그동안 개인은 대차 담보 비율이 140%, 기관은 105%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러한 조건도 개선이 되는 거죠. 또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당이득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고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기관 투자자의 경우 50억 원 이상 부당 이득액이 초과될 시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제재는 4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더욱더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역시 강화됩니다. 한국거래소가 실시간으로 기관들의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건데요. 거래소가 직접 잔고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고 있기도 한데요. 과거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됐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지난 2009년과 2011년 공매도 재개 이후에 또 코스피가 상승했다는 측면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는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우려감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그간 기관 투자자와의 불공정한 게임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엔 공매도 재개가 우리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란 쪽에 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들은 10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3개월 후 주가는 14% 상승한 이력이 있고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도 이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6조 원 넘게 몰리면서 3개월 이후 코스피 지수는 7.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13조 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앞서 두 차례의 사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번 공매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단기 급등한 종목과 대차 잔고가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한 방산, 조선주 같은 경우 단기 급등에 따라 조정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대차 잔고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업황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연초 대비 대차 잔고가 늘어난 상사, 자본재, IT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저평가된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측면에서 탄탄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보자는 의견이고요. 이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들은 유동성이 높아서 공매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기업의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를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자산 대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PBR 역시 고려해야 된다는 분석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방산과 조선 등의 업종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황이 긍정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어서 쇼커버링의 가능성 역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쇼커버링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베팅했지만 오히려 상승하면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재상승의 가능성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산업과 종목, 삼성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대차잔고는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을 뜻하죠. 이 대차잔고의 비중이 높을수록 공매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2차 전지주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IT 소부장에서는 한미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 재개 임박으로 또 삼성전자에도 대차 잔고가 급증하면서 4조 원 넘는 잔고가 확인됐다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의 타깃이 되더라도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 공매도 재개 당시 이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인 현대해상이나 또 한진칼 같은 종목들은 재개 당일에는 주가가 급락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하락을 점치는 것도 경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되는 공매도,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역시 제고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그 이후의 주식시장의 방향, 기대감이 커지는 쪽으로 흘러가길 바라봅니다.